강릉 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기호임원 윤상열 후보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이 성남 중앙시장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니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릉의 외손 아니겠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 성남 중앙시장 안에서 가게를 하셨고, 국민학교 시절에 방학에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가게부터 가서 인사드리고, 저 어릴 때 추억이 배어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정치에 발을 디뎌놓지 않았던 제가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나라가 정상적이었으면 저 같은 비정치인이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좀 바꾸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좌파 운동권 이념에 사로잡혀서 패거리 정치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라고 저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바꾸겠습니다.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있어온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과 청년들의 미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부정 부패 세력의 바로와 누가 이기는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철지는 좌파 운동권 이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 번영의 기초를 닦는데 이런 이념에 빠져있는 패거리 정치인들이 자기끼리 자리 나눠먹고 자기들끼리 업자들과 결탁해서 이권 나눠먹고 부정 부패는 전부 은폐하고 거기다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국민을 얼마나 가재, 개, 붕어, 가붕개로 하느냐? 자, 이틀 전에 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필요로 하는 정치개혁
안을 발표했죠. 지금까지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국회 의석 좀 몰아주니까 날치기 통과를 일삼고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온갖 다수당의 횡포질을 다 해오다가 대통령 선거 열을 남겨놓고 뭔 놈의 정치개혁이란 말입니까? 정치개혁은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정치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선거에서 패색이 짙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까지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자기들의 180석으로 막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 선거 질 거라고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우리 강릉시민,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이 부패하고 무도한 국회의원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기들이 국회에 180석으로 전부 틀어막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인입니까? 우리 주권자인 여러분께서 이번에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이런 오만하고 무도한 이런 사람들이 나라 주인 행세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내는데 무슨 근거로 180석이라고 맞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은 국민의 일꾼이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 되면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만 전술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 친여 매체들을 동원해서 없는 사실 조작해서 허위 선동하고 국민들에게 반복 세뇌시키는 것이 이 바로 좌파 운동권 세력의 기본 전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여름 정치를 시작하기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정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하게 5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빈민층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더 많은 복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집권하게 되면 100일 내에 이 긴급 구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자기들이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포퓰리즘인데 저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 뭐 기본소득 비슷한 그런 짓을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서 선거가 임박하니까 자기들이 또 50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국회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며칠 전에 선심성 예산, 찔끔 예산이라고 해서
14조를 예결위에서 그것도 새벽에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는 사각지대 노인분들 구조 위한 3조 추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17조로 일단 협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신청하면 바로 저녁에, 아침에 신청하면 저녁에 지금 300만 원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9월 16일 이미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 분들에게 3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의 혈세입니다. 집값 올려가지고 자산세, 종부세에서 더 뜯어낸 돈, 여러분이 내는 수많은 간접세,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들이 부정부패해서 축제해놓은 돈 빼다가 주는 거면 그래도 낫습니다. 이런 돈에, 이런 되지도 않는 돈 300만 원에 현혹되실 주권자가 아니죠, 여러분? 절대 이 사람들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없어집니다. 민주당 공약 실천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얘기, 오늘 얘기, 내일 얘기, 아침 얘기, 저녁 얘기가 맨날 바뀌는 대한민국 거짓말 금메달리스트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 깃발과 같이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사업 벌려놓고 3억 5천만 원 들인 일당에게 1조 원의 수익을, 이런 부정부패를 자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국민을 얼마나 가분개로 알고 무시를 하면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웁니까? 이 민주당은. 이게 정상적인 정당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정치인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 이재명 일당에게 내몰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저와 우리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부를 맡게 되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진 협치를 해서 국민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튼튼히 지키고 경제 번영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시민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주문진 어시장에서, 성남 중앙시장에서 새벽같이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세계 어디 가나 우리나라 국민처럼 똑똑하고 이렇게 부지런한 국민이 없습니다. 대통령만 멍청한 짓 안 하고 정부만 바보짓 안 하면 우리 국민은 못 살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잘 사는 선진국을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철학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면서 나라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바로 이런 철지는 좌파 운동권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치 민주인상권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해서 정권을 뺏어오고 또 국민을 속여서 계속 집권을 연장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연초부터 핵 탑재할 미사일을 벌써 8번째 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자 도발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6.25 때 우리 군과 젊은 청년, 경찰 수도 없이 목숨을 바쳐서 지킨 다부동 전적비에 가서 이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 12월 11일 다부동 전적비 앞에서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자유 시민이, 모든 자유민주 국가가 연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서 미국으로부터도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가입니까? 뭡니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 지키고 경제 번영시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수출 수입,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민주당 정권의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보십시오. 원전은 우리 산업의 핵심적인 경쟁 요소입니다.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전 때문에 얻어지는 싼 전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70년대 말에 유류 파동으로 나라 재정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월성과 고리 원전을 시작하셨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보고 하신 겁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이 약 1,00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최대 경쟁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탈원전으로 우리를 대체해서 중국이 지금 러시아와 경쟁하면서 원전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안 하는데 남의 나라 가서 우리 원전 안전하니까 갖다 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태양광 이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 대규모 공장 돌리고 반도체 공장 돌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전기는 중국 원전에서 빌려다 쓰고 사다가 쓰고 러시아 천연 가스 갖다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주권입니다. 에너지에 의존되면 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위상을 잡지 못합니다. 이 정부의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순진하게 환경론자의 주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좌파 운동권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런 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선진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이 철학을 전 세계 선진국과 공유하면서 자유국가들과 연대하면서 무역도 하고 경제발전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들은 저도 어릴 적부터 외가 어른들께 계속 들었습니다마는 6.25 때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제삿날이 같은 집이 수천 가구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공산주의 싫어하고 안보관이 투철한 시민들 아니십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공산주의니 빨갱이 타령하면서 여러분께 그런 식의 정치하고 그런 식으로 정권 얻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공산권 국가와도 우리가 협력할 거 협력하고, 또 경제협력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저 배척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좀 차리고 제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저런 핵 개발만 중지하고 국제 핵 사찰을 받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북 경제 개발 기금을 만들고 북에도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문화교류, 인도적 교류는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철저한 이런 운동권 이념에 빠져있는 사람들끼리 패거리 정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좀 의사결정하고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좀 나라의 상식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강원도는 그동안 국가 안보와 또 수도권의 깨끗한 물, 공기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오지만 올 때마다 이 바다와 산과 이 환경은 강릉과 이 강원도를 세계적인 관광 거점 도시로 키울 수 있고 산업 도시로 키울 수 있고 해양 도시의 거점으로 키울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릉과 강원도를 발전시키는데 여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전 세계 자유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들의 자금도 투자 받고 스위스와 알프스를 개발시킨 전문가들도 모셔오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철진한 이념에 빠진 패거리 정치에서 몇몇의 업자들과 이권 나눠주고 해서 여러분들의 피 같은 세금을 그런 식으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강릉과 이 강원도가 세계적인 환경과 관광의 거점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에서 좀
힘든 분들이 힐링하고 쉬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알아주는 멋진 지역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국정이, 우리 시민의 의식이 이제 상식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상식을 벗어나서 철진한 이념에 민주주의를 위장한 민주화 타령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가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자고 나면 말 바뀌는 이 민주당 공약은 완전히 무시하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릉 시민 여러분, 제가 여기 시민 여러분 앞에서 선거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강릉시에 뭐 교통올림픽 유치, 뭐 동해선 강원 호남축 철도망 조기 완공 추진 이런 거를 적어서 이미 저희도 공약으로 발표를 했지만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라고 제 참모들이 기재해 놨습니다. 이거 당연히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강릉을 세련되게 바꿉시다, 여러분. 커피의 도시 강릉이, 이 커피의 도시 강릉이 정부가 만든 겁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멋진 기호를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의 상식과 일상에서 저절로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커피 도시 강릉을 배우려고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시장님께서는 영도를 또 커피 도시로 강릉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제가 26년 전에 강릉에 근무할 때 그때 경포대에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커피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더니 이제는 거의 아시아에서는 알아주는 이런 멋진 곳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철진한 이념에 빠져있는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그야말로 국민의 정부만이 여러분과 함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강릉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제가 정말 시민들 모시고 이곳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손이 강릉과 강원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어렵게 생각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